어, 예, 그 해겔 법철학 그 한 3부? 3부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은 그 보편법칙이라는 그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보편법칙이 이제 이성의 표현으로서 인간의 그 내적인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주관의 그 도덕적인 의식은 보편적인 그 도덕법칙이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 의무와 내용을 이제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런 그 도덕적인 의식은 도덕법칙을 객관적인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의 내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양심이라는 내면의 소리에 호소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의식은 무엇이 참된 양심이고 무엇이 거짓된 양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이제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양심에 대한 그 호소서부터 악의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 도덕적 단계가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전의 단계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고, 또한 도덕은 인간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인륜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계는 도덕적 자아로 하여금 보다 높은 단계인 인륜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덕적인 자아를 자극하고 공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자아가 자유의지에 대한 도덕적인 자아가 유적인 인류사 전체의 어떤 도덕, 보편적 도덕으로 나아가야 된다. 복지다. 복지적인 국가를 통해서 이제 복지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해겔 법철학은 이제 정치 철학이죠. 국가 철학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겁니다. 해겔은 윤리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인간의 윤리, 인류의 윤리를 인륜이라고 이렇게 하죠. 해겔에 있어서 인륜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 도덕의식으로의 도덕과 이제 구별되는 이제 그러니까 한 국가의 그 공동체 윤리를 말합니다. 보통 해겔에서 얘기하는 인륜은 공동체 윤리. 이런 인륜은 객관적인 정신이 자기 전개를 통해서 변적법적으로 도달하는 그 자기 정신, 자기의 객관적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 도달하는 어떤 수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공동체 윤리는 우선 인류는 도덕과는 달리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게 됩니다. 인류 공동체 참여하는 개인은 이런 내용을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어떤 법칙들, 제도들은 이제 가족 제도가 있죠. 패밀리, 그리고 시민사회, 시민사회가 있고, 그리고 국가, 이것이 이제 발견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을 이제 규제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도덕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형식적인 이성에 비추하여서 무엇이 우리 인간의 의무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은, 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은 이제 인류 단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앞서 이제 살펴봤지만은 도덕 단계에서의 양심은 항상 행위의 당위와 선을 객관적인 현실에 의뢰함이 없이 단순히 이제 주관적으로 절대시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악인 것도 주관적으로서는 이제 선 혹은 의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륜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이제 사라지고 인륜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부합하는 어떤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역할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합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수상적이나 무규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규정된 것이라. 따라서 이제 한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기해야지만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더 이상 주관적인 양심이나 추상적인 추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해겔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인류 공동체, 시민사회, 국가를 매우 중시한 철학자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독일의 통일을 파르곰을 통해서 이제 파리를 점령하면서 1871년에 이탈리아처럼 늦게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이제 컴플렉스를 반영을 해서 독일이 앞으로 독일 민족이 이런 국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이상론을 도착을 이제 펼쳤죠. 그래서 이제 칸트나 해겔은 이제 인륜에 대한 문제, 인륜 공동체에 대한 칸트 세계평화, 또 그 해겔의 그 인륜의 그 도덕, 복지국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인륜 공동체에서 그 개인이 받아들이는 의무, 혹은 규칙은 분명히 이제 객관적인 것이고, 근데 이제 해겔에 따르면 이런 그
주관의 그 진정한 본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공동체 규칙을 따르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주관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며, 이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내적인 본질로부터 생겨난 이제 규칙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륜 단계에서 개인은 사회적인 윤리, 인륜을 결코 타율적인 명령으로 느끼지 않고 자기 자신의 본질로 여긴다는 것. 이러한 점에서 인륜은 그 객관화된 이성적 의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륜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자유는 완전히 실현되고, 인륜 공동체는 주관성과 객관성이 통일되는 것으로서 그곳에서 개인은 자신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는 규칙은 의무에 따라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륜의 세 단계는 아까 얘기했죠. 가족, 시민사회, 국가. 그래서 이 가족은, 인륜은 그런 세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인간은 그 가족을 구성함으로써 인륜적 삶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은 정신이 구체화된 것이고, 살아있는 요소로 특정되어지고, 이때 사랑이란 나의 정신과 타자의 정신을 통일해 이야기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결혼 자체는 자연적인 성적 결합이지만, 이러한 결합을 정신적 수준에서의 결합, 즉 자기의 그 의식적인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인간의 나의 독립을 원치 않으면서 오직 독립되었다 하더라도 자기를 불완전한 것을 느끼게 되죠. 남편 혹은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것이 이제 분열되면은 이혼하고 분열되면은 좀 불행이죠. 사랑은 나의 독립을 원치 않으면서 비록 독립되었다 해도 자기를 불완전한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나는 타인에 있어서 자기를 얻으면서 또한 타인은 나에게 있어서 자기를 얻고, 서로 인정투쟁이죠. 인정받으려고 이제 합니다. 나와 타인, 또 타인과 나와 하나 되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해서 결혼은 두 사람의 본선적인 경향성으로부터 주관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점을 인정하고, 두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 자유로운 계약, 특히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면서도 자신들의 그 본성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개체성을 포기하고 서로 결합하기로 하는 동의를 통해서 결혼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그 윤리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독일에도 이제 사실 이전 되면 이제 상업자본에서 이제 산업자본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하는 이런 그런 과정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결국에는 남녀의 그 계약 결혼, 그래서 자본의 중요성, 소유의 중요성 이런 것을 자본주의 당대의 그 자본주의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재산의 공동 소유,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이제 얻은 자녀들 또한 이러한 내적인 결합에 외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봉양받을 권리를 지니고, 또 자녀가 생기면서 부부는 양친이 되고 부부에는 자녀를 내로 객관화된다. 그래서 시민사회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또 모여서 국가가 되고, 그래서 가족외체는 가족의 핵분열에 일어나는데, 가족외체는 개인이라는 독립된 사람을 산출하며 이들에 의해 새로운 차원의 시민사회가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한 가족이 다른 가족을 형성하게 될 때 각각의 가족은 각자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인격체를 행위할 것이며, 또한 예적으로 서로 이웃이라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해결은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가족 공동체고, 그러면 시민 공동체, 시민사회는 뭐냐 하면, 시민사회는 가정이 하나의 인격으로서 대외적으로 다른 가정에 대표되는 곳으로서 각 가정을 대표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욕구 불만을, 욕구 만족을 목적으로 관계 맺게 되는 대외적 가정, 가정 밖의 세계, 이것을 시민사회라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의 생계와 행복, 그리고 법적인 지위가 다른 모든 사람의 생계, 행복, 권리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체계가 바로 시민사회고, 그러니까 이런 시민사회가 개인들의 그 노동의 결합으로 이제 발생시킨다는 거죠. 이처럼 시민사회는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독립적 개인들을 성원으로 하는 개인들의 결합체로서, 이런 결합은 이제 성원들의 그 공동체의 욕망에 기초한다. 시민사회의 시민들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긴밀한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상호적 관계 속에서 사적인 욕구의 추구는 타인들의 욕구의 만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시민사회에서 작용하는 수요 공급의 체계는
무슨 욕구와 노동을 추상적으로 파악해서 이러한 그 욕구에 도움이 되도록 노동을 세분화하게 발전시키고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각 개인이 활동하는 과정을 이렇게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욕망, 개인의 욕망과 그 충돌의 거대한 거물망이라는 것. 시민사회에서 개인들의 결합을 발생시킴으로써 이익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은 시민사회를 개별성과 보편성의 그 분열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제 개인의 이익과 정체성 자체가 사회 전체와 그 동일시되고 또 사회로부터 도출되는 더 이상의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개인의 개체성과 또 보편성의 분열하는 현상이니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갈등은 국가가. 그래서 이제 해결에서 이제 그 국가라는 것은 가족의 통일성, 시민사회 개별성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인륜성의 최고 단계가 이제 국가랍니다. 즉 시민사회의 다양한 개인들과 단체들을 그 가족의 그 유기적인 통일성으로 통합하는 것이 국가고, 따라서 국가는 가족과 시민사회가 가진 장점을 다 포괄하는 것. 그래서 해결은 이제 프로이센이 그런 나라다,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 했다. 그런 이상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독일적인 이제 정신승리를 하고 싶다. 프랑스나 영국은 이제 발달된 자본주의 아닙니까? 독일보다도. 그러니까 독일의 후진국 독일로서의 어떤 독일인으로서의 그 해결의 이런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프랑스와 이 당시에는 해결이 살았던 당시는 물질적으로는 프랑스와 영국보다 못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승리라도 이론적으로라도 한번 복지국가 모델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에 따르면 이제 국가의 법률과 인륜적인 관행들은 그 보편적 이승의 요구를 하는 것. 이런 요구는 결국 각 개인이 그 이승의 불주로서 개인의 본질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요구를 따르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따르는 것이 되며, 따라서 국가의 목표는 자신의 목표가 되고, 인간의 자유는 이러한 국가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이제 해결에 있어서 이제 선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 법률과 인륜적 관행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선은 버투는 인간에서는 국가의 정치적 조력을 통해서 최고 형태로 가장 완전하게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제 이런 해결의 입장에 따르면은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선한 삶은 국가 안에서 윤리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해결의 목적이 사실은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면도칼처럼. 어떤 그 양면성이냐 하면, 나치 국가주의자들이,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해결 철학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죠. 해결의 의도와 달리, 파시즘이 이용할 수가 있죠. 나치즘이 실제 이용한 측면이 있고, 그죠? 또 이제 이것을 선한 의지로 이제 해석하면은 이제 사실은 북유럽이나 서유럽, 그 복지국가 모델로서 이제 해결의 철학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법철학이라는 부분을 지금까지 한 3부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해결의 그 철학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유럽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독일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사실은 프랑스에 있는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자유독립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차차히 같이 한번